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제거했습니다. 이제 곧 표결에 들어가겠죠. 이재명 대표 법률특보 박균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자들과 백브리핑하는 거 굉장히 예. 인상적으로 잘 봤습니다. 예. 운전면허증. 예. 운전면허증에 한번 볼까요? 자,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째, 1차 조사에 대해서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술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런 거죠.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에 쌀을 10만 톤을 그렇게 지원하기로 한다는 의사타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재명 대표께서 황당하다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죠. 그것은 부지사가 황당한 짓을 했다,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일이 설마 있었겠느냐, 이 상황 자체가 좀 황당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게 조선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 조선일보와 또 한국일보를 보니까 마치 어떤 이재명 대표님이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부도덕한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검찰 간부에 대해서 공무상 기밀누설, 그 다음에 피의사실 공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세 가지 제명으로 구두 고발을 지금 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공문에 이재명 지사 당시에 그 날인이 있었다, 그 서명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뭐 아예 그런 사실을 모르시죠? 제 운전면허증에 그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 있죠. 그 경찰청장이 그걸 나한테 발급해 준 겁니까? 나한테 운전면허 발급해 준 사실을 아나요? 그것은 아랫사람들에게 위임을 했고 정결권에 따라서 조정을 서명을 하면 관인은 저절로 찍히게 되는 건데 관인이 찍혔다고 해서 도지사가 결재했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자, 저희도 소개해드렸고 많이 회자된 내용인데 이 1차, 2차 조사받을 때 같이 배석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첫 조사 때 날인하지 않았다. 예. 언론에서는 이제 검찰발로 받아가지고 일방적으로 떠나버렸다. 예. 그런 식으로. 사실 피의자가 피신조서 작성하는데 실컷 하루 종일 받아놓고 서명 날인을 안 하면 본인한테 불리하고 그런 법이 없거든요. 제가 많이 봐서 예. 아는데 예. 그거를 결국 사인을 안 했다는 것은 본인이 진술한 취지에 맞지 않게 정리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내 말은 이 뜻이 아니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닌데 예. 라고 항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근데 안 고쳐졌나 보죠? 그 말을 해주면 고치겠다라고 검사가 의사 표현을 하긴 했지만 예. 너무 많은 그 방대한 분량의 조서가 작성이 돼 있는데 예. 하나하나 다시 그 체력하에서 다시 그 그렇구나. 내용을 복기를 해서 다시 설명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그 포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는데 예, 예. 근데 그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걸 예. 어떻게 다 고치느냐.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나중에 2차 조사 때 언급을 했던 황당하다 발언 저 부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지가 어땠는데 어떻게 정리돼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화영 지사가 예.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에게 쌀을 10만 톤을 보낸다는 의사 타진 문서를 보냈다. 예. 라는 얘기를 질문을 했었을 때 무슨 소리냐, 황당한-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했고 예. 이 얘기를 한참 진행하다가 그 10만 톤이 가격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더니 검사가 2천억이라고 하니까 예. 황당하다고 얘기한 거죠. 아, 그럼 말이 그렇죠. 되는 상황이냐 그게. 그거 정부 차원에서도 못 보내는 액수인데. 예, 예. 2천억이 어디서 나서 그런 걸 보낸다고 그런 황당한 그 얘기가 지금 그런 나올 수 맥락에서 있냐. 황당하다가 나왔는데. 예, 근데 이제 조서에는 그 이화영 지사가 나도 모르게 황당한 짓을 했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가 돼 있는 거죠. 서로 전혀 그 의미가 다른 부분 완전히 아닙니까? 다른. 그러니까 그런 질문 자체가 황당하다. 예, 예. 2천억을 지자체가 어떻게 보내냐.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하는 말씀인데 그게 이화영 부지사가 황당한 짓을 했다라고 이렇게 조서에도 기재가 되고 또 그게 특정 언론사에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조선일보입니다. 마치 이재명 그 대표가 그 어떤 사태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전가하는 네. 부도덕한 인물로 이렇게 묘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래서 좀 따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다가 이거를 다 일일이 고친다는 건 불가능하고 예. 해서 날인을 거부했고 근데 이제 바로 다음 날 새벽에 그 2차 출석하는 날 직전이죠. 예, 예. 예. 왜냐하면 그때 이화영 부지사의 공판이 또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기사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 나를 버렸구나. 예. 나도 이재명 대표를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라고 검찰이 생각했을까요? 그러지 않고서야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근데 정말 그런지는 알 수가 없을 게 왜 그러냐면은 늘상 해오던 일이니까 평소에 해오던 습관이 그때도 발휘가 된 것인지 이화영 부지사 재판 상황에 맞춰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인지 그건 저도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이제 공교롭긴 합니다. 예. 마침 이화영 부지사의 공판이 있었고 그 공판 직전에 새벽에 그 기사가 나왔고 예. 그 기사 내용은 말씀하셨듯이 서명 날인도 하지 않은 내가 이재명 대표가 나는 이런 말 하지 않았어. 서명 날 안 했는데 그렇게 말했다고 보도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소스는 검찰 아닙니까? 100%.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발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검찰 간부를 예. 처벌해달라고 검사실 내에서 구두 고발을 하고 이제 퇴실을 했던 상황입니다. 예. 고검장 지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이 소스는 유일하게 검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검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근데 관행에 따르면은 부장 검사나 담당 검사가 그런 일을 할 일은 없습니다. 결국은 차장 이상, 대검 뭐 간부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실무자들이 그러는 경우 기자들한테 흘려준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소사실 안에서만 있었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각 기자가? 그런데 과거에도 이렇게 피의 사실 공표라든가 수사 상황이 노출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예. 보통은 좀 조심해가면서 숨어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과거의 관행인데 지금은 아예 노골적으로 중계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범죄에 대한 인식조차 없고 어떤 도덕성이 마비가 돼버린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두 고발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 이제 저 영상에서 나왔던 내용은 그 직인이 찍힌 관인이 찍힌 걸 들고 와서 당신이 이거 한 거 아니요? 라고 이제 질문을 이재명 대표가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자도 묻고 하니까 변호사님이 아니 운전면허증에 여기 경찰청장 들어갔다 경찰청장이 나한테 준 거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금방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지사의 직인이 찍혔는데 당신이 한 일이지 왜 이게 아랫사람 핑계를 대느냐 이게 이제 공격의 취지였기 때문에 쉬운 외로 기관장 도장이 찍혀 있다고 해서 기관장이 다 한 일은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로 그렇게 설명했던 것인데 어떻게 그 사안과 이 사안이 비중이 같냐라고 비난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결은 똑같죠. 기본적으로 전결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사 안 다녀봤나요? 예. 모든 사안을 다 회장님 앞에 가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결에 대해 그러니까 검찰 조직도 다 전결이 있으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영장이 100 몇 장 나왔다면서요? 120장인가? 143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 범죄 사실이 91페이지 네. 그리고 구속이 필요한 사유가 한 52페이지 그랬던 것 같은데 원래 그 독일 법원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논리적인 자는 간명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렇게 길고 장황하다는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범죄 사실이 왜 저렇게 90페이지에 이르러야 하는지. 범죄 사실은 간단하잖아요. 백현동 민간인들 봐준 거 아니야? 업자들. 원래는 지자체가 더 많은 이득을 얻어야 되는데 일부러 봐준 거 아니야? 첫 번째는 그거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에 제3자로 돈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쌍방울이 이재명 대신 북한에 돈 줬다는 거잖아요. 예. 북한을 제3자 뇌물죄로 엮은 거 보신 적 있어요? 좀 처음 겪어본 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때 최순실 관련 재단을 묶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도 공동체다. 직접 받지 않아도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이해를 깔고 이제 이게 진행된 건데 북한이 돈을 받으면 이재명 대표가 돈 받은 거와 마찬가지라는 어떤 인식이 깔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지 이게? 이재명 대표의 뭐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이재명 지사의 방북 여기에 이제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준 것과 같은 효과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공격인 것 같은데 문제는 너무도 긴 부분을 방북의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화영 지사가 방북을 위해서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 가지 이거 긴 설명을 해놨지만 핵심은 딱 하나거든요.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게 준 돈이 김성태 쌍방울을 위한 것이냐,
경기도 이재명 지사를 위한 그렇죠. 것이냐. 그게 하나의 정점인데 예,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고 방북을 위해서 노력한 과정이 수십 페이지에서 걸쳐서 써졌다는 것 자체가 그건 입증을 못하는 거 아니죠 지금. 자꾸 핵심을 피해서 주변만 그렇게 맴도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위해 돈을 줬다는 걸 입증을 못하니까 예. 앞에 장한 잡소리만 하는 거잖아요 사실. 예. 유일하게 남는 증거가 김성태 회장의 주장일 뿐인데 예. 그 말을 믿을 수 있냐 없냐만 판단해 주면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뭐 사실 별로 없고 과거 어떤 전 단계 뭐 어떤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수십 페이지에 이른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백석동인데 예.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민간업자한테 특혜를 줬다는 거잖아요. 예, 예. 원래 뭐 예를 들어서 시가 100억을 벌어야 되는데 민간이 100억을 벌었다. 예. 혹은 뭐 시가 50억 벌고 민간이 50억 벌어야 되는데 민간이 더 많이 벌었다. 뭐 이런 취지인데 예. 그러면은 지자체 백현동 지자체에 줄 이익을 왜 민간에 줬냐 배임을 했다. 예. 그럼 이제 배임한 이유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예. 그게 보통 지자체장이 이런 인허가 건으로 구속되거나 할 때 대물이잖아요. 예. 아, 돈 받았구나. 돈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줬지. 돈이 안 나와요. 예. 그걸 왜 해줬다는 거예요, 대체? 아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아는 사람 편을 위해서. 이익을 줬던 것 같다라는 것인데 예. 이게 다른 지자체장들 같으면 인허가만 해주고 끝나버립니다. 예. 근데 이재명 지사는 더 많은 이익을 가져왔어야 했는데 예. 왜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려는 계획을 가졌다가 더 가져오지 않고 포기를 했느냐라고 예. 해가지고 지금 공격을 받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 지사 입장에서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백현동 그 부지 그 땅의 53%를 그 기부 체납을 받았습니다. 예. 53%나 받았어요? 예, 국토부 기준에 의하면 25%를 넘지 말라는 것인데 절반을 두 배- 받았네요? 예, 2배도 넘는 기부 체납을 받았고 예. 이제 나머지 땅에 민간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예. 왜 거기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하지 않아서 예.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지 못했냐? 다 가져왔어야지 거의. 예, 그게 이제 공격의 포인트인데 예. 그래서 이제 예. 공산당 공산주의자 뭐 이런 예. 사실은 대장동에서 민간업자로부터 공격도 받았어요. 이재명 예. 시장이. 근데 그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성을 갖는 기관이고 또 재량성을 갖는 기관인데 수익기관처럼 사기업체처럼 이걸 해석을 해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왔어야지 왜 가져오지 않았느냐 이런 것인데 그 투자를 해서 절반의 이익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긴 있었습니다. 하려고 네. 마음을 먹으면. 근데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왔기 때문에 또 다른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았던 것이고요. 이미 53%를 가져왔기 예.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투자는 신용만 조금 해줘도 200억을 주겠다라고 제안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이익은 기본적으로 가져올 수 있었는데 왜 가져오지 않았냐라고 검찰이 공격하는 예, 지금 포인트가 영장 있는데. 청구서를 썼는데 만약에 그때 200억을 준다고 해서 가져왔으면 아마 검찰은 너 이거 뇌물죄다. 아하. 왜 아무런 노력이 없이 200억을 받았느냐라고 뇌물죄로 아마 기소했을 가능성이 시가 받는 걸 많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 200억은.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개인이 아니라. 성남 FC가 바로 그런 사건이었는데 네. 이것도 또 다른 범죄로 구성했을 그 가능성이 많고 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는 안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또 범죄로 묘사를 해놨는데 이렇게 뭐든지 범죄로 만드는 중인데 예, 저는 이제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 뭐냐면 대장동 혹은 백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민간으로부터 받아냈어야지. 예, 그렇게 말할 거면은 그 이전에 지자체가 대장동이나 백현동보다 더 많이 받아낸 케이스를 들고 와야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당시 시장이 받아낸 게 우리 지자체 역사상 개발 사업으로부터 지자체가 따낸 가장 많은 수익이에요. 예, 역사상 가장 많이 가져왔는데 더 가져오라고 할 거면 검찰이 이거 봐라 더 많이 가져온 사례를 10개, 20개 들이대야 될 거 아니에요. 1등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참네. 설거지를 안 했으면 될 텐데 왜 설거지를 해서 그릇을 깼냐는 것이 이제 공격의 포인트인데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이나 국토부 장관이 LH 공사를 통해서 많은 그 어떤 국익을 더 확보해내고 개발업자의 이익을 뺏어올 수 있는데 LH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LH 다 잡아가 들어가야 돼요. 예. 그것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죠. 자, 예. 저희가 박규태 변호사님 모시고 오니까 말씀을 조곤조곤 잘하셔가지고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징역이 36년 혹은 무기징역
혐의가 선거대에 마땅하다고 써 있다면서요 거기에.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그게 이제 구속의 사유로서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긴 한데 이재명 대표님 사건을 다루면서 그런 얘기를 쓰는 것 자체가 타당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형량이 높다는 것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쓰는 표현인데. 그런 식으로 쓰는 예. 근데 지금 뭐 제1야당 대표가 도망할 리도 없는 사건인데 그런 표현 쓰는 것 자체가 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한 가지 좀 드리고 예.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예. 그 단식 상황이 예. 자해다 그렇게 라는 말했죠.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굉장히 그 불손한 발언을 했는데 좀 일국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경박해도 되는 것인지 참 저는 그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장관 대한민국의 국격 또 장관이라는 자리의 위치를 너무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좀 반성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언행을 경박하게 하다 보니까 뭐 깐족이다, 촐랑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군요. 별명처럼 지금 요새 번져가고 있던데 조금 좀 어른스러워지면 좋겠다. 어른스러워지기 싫으면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낫겠다. 이 얘기를 한번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별명이 원래 있었어요? 지금 여의도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군요. 예. 조곤조곤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또 훅 가시니까 박균재 변호사님 저희가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